잘 자고 나서도 피곤하고 파김치가 되는 날이 있어요. 사람마다 피로와 무감각증이 다른 것에는 아주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지구에서 1억 5,168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태양 폭풍도 뉴런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태양 폭풍은 너무 거대해서 생체 시계의 동기화를 해제하고 과도한 졸음과 게으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밝혔어요. 그 이유는 태양 교란으로 인해 발생된 전자기 활동이 우리 뇌 송과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송과선은 아주 작지만 내분비계에서 큰 보스 역할을 해요. 송과선은 인체의 많은 중요한 기능들을 조절해요. 주요 역할 중 하나가 외부 조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멜라토닌을 방출하는 거예요. 이 호르몬은 우리가 긴장을 풀고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줘요. 비정상적인 전자기 활동은 멜라토닌의 과도한 생성을 유발해 한낮에도 피로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급하게 은박지로 만든 모자를 쓰지 마세요. 다행히도 우리에게 여러분의 활력 수준을 다시 재부팅하기 위해 집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꿀팁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비싼 특수 장비를 구입할 필요 없으니까요. 맨 몸과 2분이라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만 있으면 돼요. 엄지를 제외한 양손의 모든 손가락을 같이 모아주세요. 각 손가락의 두 번째 관절이 일직선상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관절을 관절 위에 놓고 뼈 마디마다 겹친 후 손가락을 함께 지그시 눌러주세요. 힘주는 걸 멈추지 말고 1분 동안 계속 눌러주세요. 어느 순간 눈 뒤, 광대뼈, 이마 속의 빈 공간인 부비강의 변화가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부위에서 압력이 점차 없어지는 걸 느낄 수 있고 코가 뚫리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 운동은 다른 사람과 같이 하면 아마 증상들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1분 후 손가락을 풀고 팔의 힘을 완전히 빼세요. 어때요? 몸의 변화가 느껴지나요? 누군가는 귀에서 약간 울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유스타키오관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나 광대뼈와 이마 주변이 가벼워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배터리를 충전하고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고 싶을 때 낮 동안에 언제든지 이 팁을 쓸 수 있어요. 시험 기간에 짝사랑과의 첫 데이트에 또는 스트레스가 많은 비즈니스 미팅 중에도 운동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이 상쾌한 효과는 우리의 지혜롭고 복잡한 해부학 덕분에 나타나요. 여러분 손에 있는 신경계가 여러분의 머리, 뇌 그리고 부비강과 직접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압요법이 아주 효과적인 거예요. 손에는 통증을 완화하고 뇌를 재부팅하기 위한 응급도구가 필요할 때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 압박 지점이 풍부해요. 이 지압점들을 자극할 때 뇌의 신경 전달 물질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뇌를 속여 몸을 기분 좋고 열정적이게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돈도 안 들고요. 물론 올바른 지점만 안다면 말이죠. 그럼 손에 숨겨진 초능력의 세계로 뛰어들어 주요 지압점들을 탐험해 봅시다. 하지만 현재 임신 중이시라면 조심하시고 이런 지압점들을 누르기 전에 의사와 승인을 받아야 해요. 지압요법은 신체 혈압 변화를 자극하고 불필요한 호르몬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여기 앞쪽 팔뚝에 하나 있어요. 발 안쪽 겨드랑이 부분의 가운데 손가락까지 뻗어있는 이른바 심막관의 일부라 내관 또는 심막육이라고 불러요. 손목 아래 손가락 4개로 재서 힘줄 사이에 내관점을 찾을 수 있어요. 힘줄 사이에 잘 안 보인다면 주먹을 쥐어보세요. 발에 긴장이 있으면 힘줄이 더 선명해질 거예요. 자, 이제 주먹을 펴서 손에 힘을 빼고 일단 지점을 감지했으면 이 꺼진 부분을 마사지하세요. 4에서 5초 동안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이 운동을 양손에 똑같이 해주고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지 보세요. 필요한 경우 나중에 전체 부위를 마사지해 발의 긴장을 풀 수도 있어요. 이 운동을 하는 동안 발 안쪽에서 가슴 안쪽으로 퍼지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실망 말고 나중에 다시 해보세요. 침술의 달인들은 사람들이 활력 넘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배탈과 두통을 완화하고 팔과 가슴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걸 돕기 위해 이 지압점을 사용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불안과 멀미를 줄이는데도 좋다고 해요. 지압은 신체의 에너지 흐름의 균형을 맞춰줘요. 이 기술들은 완전히 긴장을 풀었을 때 더 효과적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지압을 해줄 때 누워서 완전히 긴장을 풀어달라고 하세요. 근처에는 종주라고 불리는 또 다른 마법의 지압점이 있어요. 목의 긴장, 측두통,
허리와 어깨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 점은 찾기 쉬워요. 약지와 새끼손가락의 힘줄로 푹 파진 모양의 손가락 관절 뒤에 위치해 있어요. 이 움푹 들어간 곳을 4에서 5초 꾹 눌러주세요. 팔과 경추의 편안한 이완의 흐름이 느껴질 거예요. 불안이나 두통을 경험할 때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마법의 지점이 있어요. 엄지와 검지 사이의 피부에서 이 지압점을 찾아보세요. 검지와 엄지를 사용해 다른 손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살을 꾹 눌러주세요. 4에서 5초 동안 천천히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그리고 손을 바꾸세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지압점들을 자극하고도 여전히 기운이 없다면 주변을 둘러볼 때예요. 피로는 날씨 탓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만약 따뜻한 차 안에 있거나 무더운 날 야외에 있거나 더운 교실에 있다면 피곤하고 졸리게 되는 건 꽤 당연한 일이에요. 비록 더위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건 알지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선 더우면 몸은 체온을 식히기 위해 체액과 피를 몸 표면으로 보내기 시작해요. 이 과정은 신체 자원 중 일부가 소비하는데 그 때문에 여러분은 피곤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탈수는 항상 졸음과 피로를 유발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더우면 몸은 땀의 형태로 소금과 수분을 빠르게 잃어요. 가끔 더위 때문에 기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 결과로 생긴 수분 균형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낮 동안 활력을 느끼고 싶다면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 커피로 뇌를 자극하는 걸 좋아한다면 카페인이 든 음료가 이뇨작용을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즉 몸 안에 약간의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걸 주의하고 자연스러운 균형을 보충하기 위해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온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작업 공간이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직원들이 일상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게 밝혀졌어요.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의 22%는 너무 더운 공간이 집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설문에 응한 11%의 다른 사람들은 너무 추운 직장은 일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이런 온도 선호도는 개인의 신진대사율과 생리적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헬싱키 공과대학교와 로렌스와 버클리 국립연구소가 연구해 생산성이 가장 높은 온도를 발견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약 21도예요. 한편 온도가 약 24도까지 올라가면 직장에서의 전반적인 열정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작업 공간 온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옷을 여러 겹 입거나 에어컨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회의실로 이동하는 게 좋아요. 아마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서 설명한 마법의 지압 요법을 기억하세요. 각막은 우리 몸에서 혈관 없이 살아있는 세포를 가진 유일한 장기입니다. 각막은 바깥의 눈물에서 직접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으며 각막과 눈 안쪽을 연결해주는 신경섬유로부터 되직한 수액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컨택트 렌즈가 잠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각막이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가 시장에 나왔을 때 이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아니면 최소한 줄어들었죠. 혈관이 없는 몸의 다른 부분은 손톱, 머리카락, 피부층, 치아 에나멜이 있어요. 운동 후에 땀에서 가끔 양파 냄새가 난다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피부에는 두 가지 종류의 땀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분비선은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같은 특정 부위에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감정적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특별한 피지를 만들어내요. 다른 종류의 땀샘은 훨씬 더 평범하죠.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으며 운동을 한 후에는 이 땀샘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 이 땀은 피부에서 증발하면서 우리의 몸을 식혀줘요. 99%가 물이라 사실상 무취입니다. 적어도 모공에서 나와 피부 표면으로 올라올 때까지는요. 하지만 인간의 피부에는 많은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고 이 박테리아는 각질과 함께 땀 속의 영양분을 먹고 삽니다. 이때 나오는 부산물 중 특정 화학물질이 있는데요. 그 냄새를 맡으면 양파 냄새가 떠오르게 될 거예요. 달리기를 하러 갈 때, 특히 추운 날씨에 짧은 조깅을 할 때 침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알아채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만약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바깥 날씨가 좋고 따뜻하다면 침이 덜 나오게 될 거예요. 입으로 숨을 더 많이 쉬기 때문에 몸이 건조 효과를 상쇄하려고 하는 거죠.
몸이 장기적으로 탈수 현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침 생성을 줄여서 수분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의 강도와 상관없이 운동을 하면 몸에서 특정한 유형의 단백질이 더 많이 분비되게 돼요. 이 단백질은 침을 더 끈적거리고 점성이 생기게 만들기 때문에 운동 후에 입이 훨씬 건조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인간은 15초가 지난 세상을 봅니다. 즉, 뇌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약간이나마 과거에 머물게 한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뇌는 주변의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시야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우리 눈은 엄청난 양의 시각적 정보를 받죠. 수백만 가지의 색깔, 모양, 그리고 빙글빙글 돌며 끊임없이 변하는 움직임까지요. 뇌가 그 모든 것을 처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각의 세계는 시각, 빛 등 나머지 외부 요소들의 변화 때문에 항상 변하게 돼요. 또한 눈을 깜빡여야 하므로 시각적 정보도 바뀌게 되죠. 게다가 여러분의 머리, 눈, 몸 전체가 항상 어떤 종류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뇌는 환상적인 안정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했어요. 자동으로 시각적 입력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모든 시각 스냅샷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타임머신처럼 지난 15초 동안 어느 정도 주어진 순간에 본 것들의 평균을 인식하는 겁니다. 뇌는 여러 물체들을 모아 서로 비슷해 보이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안정된 환경에 있다고 믿도록 속이는 거죠. 뇌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한다면 세상은 움직임과 빛, 그림자의 끊임없는 변화로 아주 혼란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도 항상 환각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뼈는 정말 튼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골격계의 일부로 여기기도 하는 치아는 훨씬 더 강합니다. 치아의 단단한 바깥층인 에나멜 때문인데요. 에나멜은 치아 내부의 조직과 섬세한 신경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동안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쉬고 소화를 하거나 숨을 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 외에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이 단계에서 우리의 뇌는 신체 전체 에너지의 20에서 25%를 사용합니다. 즉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몸이 하루에 350에서 450 칼로리를 태운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 우리만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피그미 마모색과 작은 나무 뒤지처럼 작은 포유동물 몇몇은 전체 신체 에너지와 같은 비율의 에너지를 뇌에 쏟습니다. 뇌가 연소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뉴런인 세포가 서로 소통하도록 돕는 데 쓰는 거예요. 뇌가 시냅스, 즉 특별한 세포 구조를 통해 화학적 신호를 전달할 때 말이에요. 그러면 뇌는 시냅스를 작동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뇌로 보내겠죠. 우리의 뇌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도 특정 부위는 계속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하루 종일 힘든 정신적 업무를 했다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운동을 건너뛰었다면 스도쿠라도 좀 풀어보세요. 여러분도 아이스크림을 허겁지겁 드시나요? 가끔은 괜찮기도 하지만 자주 이렇게 먹으면 뇌가 얼어버리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슬러시 음료, 아이스크림과 같이 차가운 것을 갑자기 마시거나 먹은 직후에 머리 앞이나 옆쪽에서 느껴지는 강렬하고 불편한 느낌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될 때도 비슷한 통증을 겪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정확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차가운 물질이 입천장 뒤쪽에 위치한 신경의 무리를 자극한다는 이론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이론은 입천장과 부비강의 혈관이 다시 팽창하기 전에 입 안의 온도가 떨어져서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요. 그나저나 이 통증은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위험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테이블 위에 매달리거나 신음하거나 손으로 머리를 쥐어짠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잠을 오래 자는 걸 좋아해요. 저도 그렇죠. 하지만 짧게 자도 괜찮은 체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즉 수면 부족에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인구 중 약 1%가 이런 체질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잠이 부족해도 컨디션에 별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하룻밤에 6시간씩 자도 괜찮다고 해요. 이 정도 수면을 며칠 동안 지속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가지게 될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보통 3개의 원뿔체가 있습니다. 이 원뿔체 덕분에 초록, 빨강, 파랑의 스펙트럼에서 대략 100만 개의 다른 색조를 인식할 수 있죠. 하지만 드물게 눈에 4개의 원뿔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테트라크로맷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은 자외선을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색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골격이 완전 젖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전체는 최대 60%까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체액은 장기, 근육,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뼈에도 있어요. 우리 몸속의 뼈는 거의 3분의 1이 물입니다. 인체 속에는 놀라운 네트워크가 숨겨져 있어요. 혈관은 정말 작지만 혈관을 모두 펴서 일렬로 세운다면 엄청난 게 만들어질 거예요. 전체 혈관 네트워크의 길이는 약 96,000km가 될 거예요. 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먼 친척인 영장류가 왜 우리보다 힘이 훨씬 강한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많은 면에서 몸의 구조는 우리와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 침팬지의 근육 구조를 보세요. 하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족 영장류들은 인간보다 약 1.35배 더 강합니다. 다른 영장류에 비해 인간의 몸속 섬유는 조금 더 느슨하게 꼬여 발달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근육 섬유는 힘이 더 약해요. 하지만 다른 영장류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버틸 수 있게 해주죠. 또한 우리의 먼 조상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냥과 같은 활동들도 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 근육 덕분에 마라톤도 뛸 수 있는 거예요. 원숭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힘을 겨룬다면 우리가 질 겁니다. 웃음은 정말 번져나갑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연구원들은 강한 감정이 다른 사람들의 뇌 활동을 동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웃음은 사회적 생명체들을 연결시켜주는 과학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친구나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거의 30배나 더 웃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이론에서는 인간이 공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친구가 웃는 것을 볼 때 따라 웃는 것일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엔돌핀이 방출됩니다. 엔돌핀은 우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특별한 화학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의 웃음이 전염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기분 좋은 일 아닌가요? 자, 여러분도 발구명과 함께 하시고 더 많이 웃어보세요.